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산비 보장 들어갑니다. 생산비, 노지 밭작물하고 시설작물, 하우스 내에서 재배되는, 그다음에 시설 재배 버섯이 있습니다. 다 생산비 보장인데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원예시설 손해보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작물은 전부 다 생산비 보장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 여러분의 목적, 우리 목표, 기초잖아요. 그렇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생산비 보장의 기본 보험금 산정 원리, 핵심이 되는 것만 건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에서 너무 많이 욕심내시면 지치십니다. 노지하고 시설작물하고 엄연히 달라요. 시설이란 보호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노지 말 그대로 노지에 있고, 보상하는 제도도 다르고요. 보상 방법도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같은 노지라고 해도 고추, 브로콜리와 다른 품목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강의 우리의 목적은 생산비 보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험금 산정이 진행되는구나. 그 기초 원리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노지작물. 품목이 많죠? 네. 두 개로 나눌게요. 일단 첫 번째 고추, 브로콜리, 두 번째 나머지. 왜 나누는가는 오늘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사고 시점까지 얼만큼 투입됐니? 일일이 다 따져서 지급하는 거. 생산비를 보장한다잖아요. 돈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량, 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확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확량 조사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할 때 평년 수확량, 수확감소 보장과 농업 수입 안정 보장, 수확감소 보장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여기에만 적용된다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은 평년 착과량이 있지만 얘네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수확량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인수 관련 수확량 내용 아예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불필요해요. 돈을 보장합니다. 생산비를 보장해 준대요. 근데 고추, 브로콜리는 그 시점을 딱 따져요. 딱 따져서 이만큼 투입됐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줄게. 나머지 품목은요. 그냥 생산비 다 100%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얘들이 좋겠죠. 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구나. 자, 원예시설 손해보장, 버섯 손해보장, 즉 여기에 시설 작물, 여기 시설 재배 버섯이겠죠. 자, 이 친구들의 생산비 보장은 노지의 고추, 브로콜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일부 품목은 여기 기타 품목, 고추, 브로콜리 외에 하고 같지만 그냥 크게 봐서 고추, 브로콜리하고 같은 원리다. 즉 다 따져서 시점 정확히 따져서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만 보상하는 그렇구나. 자, 노지 밭작물 배추, 무, 봄, 고가, 월, 그쵸? 봄 배추가 최근에 추가됐죠. 네. 그다음에 무, 가을 무도 최근에 추가됐고요. 파 이렇게 나뉘고요. 특히 쪽파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이건 뭐 인삼처럼 뭐 가입 시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파종 시기에 따라 당해 수확하니 이듬해 봄에 수확하니 요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노지 돼 있는 거는 시설에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우리 수확감소 밭작물에 수박이 있어요. 시설 작물에도 있습니다. 노지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차이구나. 자, 시설 작물 버섯 보시면 시설이 있어요. 시설 작물 재배용 또는 버섯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시설 종합에서 다룰 중요 시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작물을 본다면 해가림 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설치해서 재배하는 인삼이어야 하죠. 똑같아요. 농업용 시설물에서 재배해야 해요. 그러니까 시설 작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흔히 농업용 시설물이라 하면요. 버섯 재배사를 포함한 용어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버섯 재배사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자, 시설 작물은 화훼와 비화훼류 뭐 여기처럼 비용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뭐 이런 구분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화훼 비화훼류 이렇게 나눈 거고요. 여기도 이 친구들이 있고 여기도 있네요. 네. 뭐 무도 마찬가지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네. 자, 버섯은 4개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버섯에는요. 재배 방식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위가 달라져요. 보험금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원목은 원목 본당, 본, 톱밥 배지 봉당 또는 배지당, 균상은 면적당, 병당 이렇게 산정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표고는 원목과 톱밥 배지, 그다음에 느타리는 균상과 병, 새송이 병, 양송이 균상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험의 목적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노지에서 1과 2가 나뉘는구나. 그 다음에 시설작물 버섯은 고추, 브로콜리와 비슷한 시스템이구나. 예외도 있지만. 네. 자, 먼저 노지 볼까요? 노지, 뭐 생산비 보장이고요. 고추, 브로콜리 이외의 품목은 경작불능을 보장하네요. 경작불능 많이 봤죠? 이 정도 피해면 이 정도가 몇 퍼센트죠? 65%. 이 이상 피해면 경작 그만해도 돼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 그쵸? 계약이 보험금 지급받으면 소멸된다. 이것까지 했습니다. 환급보험료 없고 산지 폐기해야 되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거 확인하고. 네. 아니, 고추 브로콜리 왜 안 해줄까요? 네. 고추 브로콜리 왜 안 해줄까요? 자, 이것도 아까 위에서 1, 2 그 구분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 품목, 정식하는 품목, 파종하는 품목이 나뉘겠죠? 재정식, 재파종도 보장됩니다. 이거 다 주계약이에요, 여러분. 보통 약간. 네. 정식을 했는데, 파종했는데, 재해가 왔어요. 종합위험이니까 자조화 왔어요. 고추는 병충해까지. 그래서 일부 면적에 피해가 있어요. 근데 아직 다시 파종 정식해도 되는 시기예요. 그럼 다시 파종 정식할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한 번씩만. 네. 우리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마늘만, 양배추만. 근데 여기는 고추, 브로콜리 포함 전 품목. 네. 자, 노지는 그러면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 보장, 재정식, 재파종, 재정식 또는 재파종이겠죠? 품목에 따라. 시설작물 버섯은 그냥 오로지 생산비 보장만 있습니다. 얘는 뭔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계속 보험금 지급됩니다. 작기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어쨌든 이런 걸 보장하는구나. 보상하는 재해. 종합위험이니까 뭐 자, 조, 화. 고추만 병해충까지. 자, 그러면 병해충을 보장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뭐 나왔죠? 복숭아 있고요. 세균 구멍병 하나. 벼. 7종. 특약이죠. 감자, 고추. 감자와 고추는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등급도 나뉘고. 네. 그리고 시설작물 버섯은요.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 조수해만. 여기 작물, 여기는 시설까지 제가 지금 같이 썼고요. 자연재해 조수해만. 구분하자면 시설은요. 자연재해 조수해 보장하고 화재도 보장하는데 화재는 특약으로, 작물도 화재는 특약으로. 화재는 특약으로. 자,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를 무조건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작물로 넘어와서 이런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보상해요. 얘는 아무래도 보호막이 있잖아요. 시설이라고 하는. 자, 어떤 경우냐 봤더니 구조체, 골조, 피복
목재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면 둘 중 하나 보상. 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요. 근데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거 경작불능의 65랑 헷갈리지 마시고 70% 이상 발생해서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해야 해요. 그러면 자연재해 또는 조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여기는 자연재해만 해당되겠죠. 네. 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런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설재배 농작물에 시설을 뚫고 들어와서 조수해가 발생한 경우 이걸 다 해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일 때 자연재해 또는 조수해를 보상한다. 자연재해만 여긴 조수해만 해당되겠지만. 자, 얘는 시설작물. 버섯은 달라요. 버섯은 이 경우만 보상해줘요. 버섯은 아무래도 작물의 특징도 있고, 그렇죠? 이 경우만 자연재해 또는 조수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줍니다. 첫 번째 것만 해당되죠. 다만 버섯 중에 표고버섯은 이 특약이 있습니다. 확장위험보장 특약. 느낌 오시죠? 네. 이 특약에 가입한 표고에 한해서만 시설작물하고 똑같아. 이해되시죠? 네, 시설작물과 똑같다 하지만 요거는 예외됩니다. 여기는 시설재배 농작물, 요거는 시설작물만 해당되고 마지막 거 빼고 네. 이런 건 이제 너무 디테일한 건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이번 강의 목표만 기억하세요.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단 10종을 기본으로 하시되 제가 비가림 가수,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 시설하고 같이 있는 거는요. 좀 달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그렇구나. 우리 시설에서 한번 볼게요.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기본 10종만 기초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생산비. 작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돈이겠죠. 네. 우리 얘를 먼저 볼까요? 네. 쭉쭉 뒤로 가서. 생산비라고 하면 흔히 표준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항목을 다 보장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이 중에서 보장 생산비는 시기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물을 재배 기간을 나눠요. 재배 기간을 보험회사는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제 정식 또는 파종했어요. 이제 밭에 작물이 이제 있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수확을 개시해요. 그럼 이 기간을 생장기라 해요. 이 기간은 수확이 개시됐으니까 수확기가 되겠죠? 근데 준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묘 기간이라든지. 정식하는 작물이면 준비 기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준비기가 있습니다. 작물의 재배 기간을 이렇게 준비기, 생장기, 그리고 수확기로 배분을 하고 그러면 이 비용들이 이 시기에 다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보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만 보장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생산비를 보장한다 할 때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 비용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는 왜 안 하냐고요? 자, 수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수확이 시작됐어요. 회사는 비용의 회수. 수확 비용의 회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볼게요. 지금부터 생산비를 보장한다. 이게 무슨 시기라고요? 준비기. 자, 이제 정식이든 파종이든 했어요. 밭에 이제 작물이 있어요. 이거 생장기. 그리고 수확을 개시해서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가 수확기.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준비기 때 들어가는 돈이 있죠. 모종 구입비도 있을 것이고 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퍼센트 다 암기하실 거예요. 물가를 반영해서 매해 수치가 바뀝니다. 자, 준비기 때 들어가는 생산비, 보장 생산비를 알파라고 해요. 생산비를. 밭에 이제 딱 심어졌어요. 파종을 하든 정식을 하든. 당일에 사고 났어요. 완전히 싹 휩쓸려 갔어요. 어떡하죠? 생산비를 보장한대잖아요. 알파는 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컷 육묘 열심히 해가지고 딱 정식했는데 당일에 엄청난 재해가 와서, 거대 재해가 와서 싹 쓸어갔어요. 초토화됐어요. 준비기 때 들어간 비용은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산비 보장이 되죠. 알파는 무조건 보장해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작물이 생장이 시작되면은 비용 투입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프가 우상향됩니다. 오케이? 네. 알파 플러스 비용 플러스 점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알파 플러스. 자, 그러다가 회사가 봤을 때는 이 시기, 즉 수확을 이제 개시해요. 다 끝났어. 이제 경작 다 끝났고 이제 수확하면 돼요. 이 시기의 의미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요? 준비기와 생장기 생산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회사는 수확을 개시했다. 비용이 회수되는 걸로 보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뭘로 볼까요, 여러분? 그냥 말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대답을. 보장하기로 한 생산비가 100% 투입된 시점. 준비기, 생장기 생산비를 보장한다면서요. 자, 알파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이제 돈이 더 들어가요. 얼마 더 들어가요. 그러다가 100% 투입된 시점. 오케이? 자, 이제 수확이 개시돼요. 수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비용은 회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에서 비용은 회수돼요. 그럼 회사가 보장해야 되는 돈은 더 줄어들겠죠? 1 마이너스. 자, 이때부터는 점점 내려오다가 수확이 끝났어요. 그럼 다 회수됐구나. 투입된 돈이 이제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쓴 이게 뭐냐면 준비기 때부터 생장기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 시점에 사고 났대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 시기까지 투입된 돈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준비기 때 돈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 시기 때까지 돈이 얼만큼 들어갔지? 그것을 경과 비율이라 해요.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돈의 비율. 경과 비율이 뭐라고요? 물론 이제 경작이 진행된 비율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돈의 비율. 오케이? 투입된 돈의 비율? 다른 의미로 하면 뭘까요? 투입된 돈의 비율. 회수해야 하는 돈의 비율? 똑같은 얘기죠, 뭐. 네. 이 시기 때까지 얼만큼 돈이 투입됐을까? 경과 비율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보상하는 게 고추, 브로콜리, 그리고 시설작물, 버섯의 대부분의 품목. 오케이? 네. 여긴 계속 증가하겠지 뭐. 자, 이제 100% 투입돼서 비용을 회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점점 감소하겠죠? 이것도 경과 비율. 이 시기 때 돈이 투입된 비율, 사고가 이때 났어? 얼마 투입됐지? 경과 비율 계산 시기예요. 알파 플러스. 얘를 준비기 때 들어간 돈의 비율,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하고요. 수확 개시 후, 즉 수확기 중 경과 비율을 계산식은 1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산식까지 여러분 욕심 지금 부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첫날 사고 나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추가 100% 이게 중요해요. 이 시점이. 그다가 회수,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경과 비율이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구나. 산출 시기. 오케이. 자, 수확 이퀄 뭘로 본다고요? 비용의 회수.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비 보장 안 해요. 네. 지금 이번 강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한 거예요. 어쨌든
흔히 말하는 생산비와 보장 생산비는 다르구나. 이 항목 중에 어떤 걸 보장한다가 아니고 시기별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받고 다시 넘어갈게요. 생산비 보장의 의미.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어떤 생산비, 준비기, 생장기 생산비, 보장 생산비를 보장하는 게 생산비 보장이구나. 오케이. 근데 사고 시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보상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보험으로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노지, 작물, 아까 고추, 브로콜리 1번과 2번 그룹 나눴는데 이 친구들은 이거 안 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이유도 이제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사고 시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생산비 손해조사에서는 날짜 조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고 일자를 찾아내서 풀이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확감소 보장, 적종 이런 경우에는 날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일자 조사. 정식 파종 언제 했니? 버섯이면 종균 접종 언제 했니? 사고 언제 났니? 굉장히 중요해요. 수확 언제 하니? 수확 언제 하니는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수확기를 개시를 기준으로 경과 비율의 계산식이 달라지잖아요. 비용이 투입되는 시점, 회수되는 날짜 조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투입된 돈의 비율을 뭐라 한다? 경과 비율이라 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이 시기에 사고 났어요. 여기 농지가 1000제곱미터. 전체. 자, 이 시기에 사고 났어요. 지금 품목에 따라 차이점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비 보장의 기본 원리만 아시면 되니까 이 시기에 사고 났어요. 예를 들어 경과 비율을 계산했더니 70% 나왔어요. 이거 무슨 의미죠? 준비기와 생장기 때 돈, 보장 생산비가 70% 투입된 시점이구나. 오케이? 여기가 100%라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전체 1000제곱미터에 들어가는 총 보장 생산비를 500만 원이라 해볼게요. 전체 농지에 들어가는 총 보장 생산비. 보장 생산비는 제곱미터당 다 산출돼 있어요. 500만 원이면 제곱미터당 5,000원 보장해준다. 회사 입장에서는. 농지 전체에 500만 원의 준비기, 생장기, 생산비가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런 시점에서 70% 경과비율 70% 시점에 사고 났어요. 그러면 자, 좀 위로 올릴게요. 500만 원 중에 70%를 다 보장한대요. 지금 이거잖아요. 보장 생산비 중에 회사가 농지에 들어가는 총 보장 생산비 중에 생산비 보장이 이거예요, 여러분. 총 보장 생산비 중에 보장하니까 생산비 보장이라 하는 거예요. 농지에 들어가는 총 보장 생산비. 근데 어쨌든 사고 시점 70% 투입됐대요. 그러면 이걸 보장하는 거네요. 그쵸? 얘를 우리가 쓴다면 가입금액 공식도 이미 아셨네요. 농지 재배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자, 이제 끝. 자기 부담? 좋아요. 훌륭해요. 자기 부담 말고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이게 끝일까요? 봤더니 200제곱미터에만 피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1000제곱미터 중에 200제곱미터에만 피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삼했잖아요. 아니, 이거 그냥 70% 하면 총 500만 원 중에 70% 피해가 없는 나머지 800의 보장 생산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총 들어가는 생산비 중에 경과 비율 따지는 거 기본. 그런데 피해가 있는 면적만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면적, 피해가 없는 면적에도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셈이 돼요. 물론 이제
거대 재해가 와서 전체가 다 피해봤다. 그럼 피해 면적이 1이 되겠죠. 면적 피해율이 해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네. 그래서 면적 피해율을 적용합니다. 자, 면적 피해율 예를 들어 여기 지금 20%네요. 재배분의 피해 0.2.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끝일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끝일까요? 200제곱미터의 작물을 조사해야 되겠죠. 우리 과수에서 봤잖아요. 50, 80, 100% 피해 인정 기수 정의. 제가 여기 그래서 여기 안 써놨나요? 네. 피해 인정 계수의 정의를 참조하세요. 어디 써놨어? 어디 써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손해본 작물이 무조건 100% 그냥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밭작물의 경우에는 20%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서 요 작물은 여기에 속하는구나. 요 작물은 여기에 속하는구나.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걸 산출해요. 표본 구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각 표본 구간마다 손해 정도 비율이란 걸 산출해요. 구체적인 산출 방법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표본 구간이 5구간, 그럼 각 구간의 손해 정도 비율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과수에 있어서 피해 인정 개수의 의미랑 똑같아요. 아니 100% 폐기 처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반영해야죠. 그거 반영 안 해주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폐기 처분한다는 가정하에 보험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예를 들어 계산했던 50%로 해볼까요? 뭐 50%는 뭐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총 생산비를 다 보장하는 게 아니구나.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한다. 경과비율. 오케이. 경과비율 그래프 봤어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100%. 만약에 70%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전체 피해 없는 면적도 보상해야 되네. 면적 피해율 계산해야 되는구나. 면적 피해율, 피해 면적 안에서 손해본 작물 다 따져야 되는구나.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따질 거 다 따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곱하기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근데 봤더니 여기 손해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50% 손해받고 50%면 괜찮은데 한 10% 미보상 비율. 오케이. 고추는 병충해 보장하죠. 그러니까 감자, 고추, 미보상 비율표에서 제외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초랑 기타 상태. 나머지는 제초, 병충해, 기타 상태에서 미보상 비율이 있어요. 그럼 이거 보상하면 안 되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제가 미보상 어떻게 차감한다? 감수량 또는 이런 식으로 차감한다. 자, 얘를 피해율이라 합니다.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미보상이 만약에 10% 있어요. 0.1. 여기가 이제 중괄호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얘를 뭐라 한다고요? 피해율.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한 줄 풀이로 하거나 안 하는 경우나 원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문제에는 소수점 절사 조건에 대해 나올 거 아니에요. 피해율은 퍼센트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한 줄 풀이로 하시면 안 되죠. 계산해서. 네. 이거예요. 자기 차감해야 되겠죠. 자기 차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 부담금. 비율로 하기도 해요. 그거는 고추, 브로콜리와 이외 품목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 투입된 비율만큼 피해 면적, 손해 정도, 미보상 차감
얘가 이번 강의 목표예요. 얘는 고추, 브로콜리, 이외 품목, 시설작물, 버섯 다 해당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산비 보장이란 농지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생산비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지 전체의 보장 생산비, 재배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얘를 가입금액으로 해요. 물론 이건 노지만 시설작물 버섯은 가입금액이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입금액에서 아까 500만 원이었네. 1000 중에 제곱미터당 5,000원이면 총 농지의 보장 생산비가 500만 원이면 그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곱하기, 그래서 생산비 보장. 근데 경과 비율 다 따지고요. 피해율 따지는데 이 피해율이 기본적으로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차감. 오케이? P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브로콜리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대신에 작물 피해율. 시설작물 버섯 피해율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용어가 개명되기 전 피해 비율 그냥 손해 정도 비율로 나와 있어요. 피해 비율이 개명해서 면적 비율로 용어 통일됐는데 아직 거긴 개명 전이고, 손해 정도 비율이 개명돼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인데 아직 시설작물 버섯은 개명 전이에요. 똑같다 보시면 돼요. 물론 메밀 살짝씩 피해율이 틀려요. 근데 이 원리다, 이 원리. 오케이? 이게 이번 강의에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자, 고추, 브로콜리와 그러면 지금 노지 밭작물에서 두 번째 다른 품목들 있죠. 왜 틀리는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교재로 돌아가서 다시고 여기 가입금액 나왔죠, 가입금액. 근데 얘는 지금 노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설작물 버섯은 이 가입금액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가입금액은 그냥 한도 역할만 합니다. 그건 시설작물 버섯 가서 보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예시가 있네요. 노지 중에서 고추. 가입금액 그중 오케이. 며칠 경과됐니? 투입된 비율 이퀄 회수된 비율. 다 하면 피해 없는 면적에도 손해가 없는 작물에도 보상하게 되는 셈. 피해율 다 반영해야 돼요. 자, 이 피해율 분석해 보니까 피해율 면적 피해율, 재배분의 피해,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차감. 예를 들어 이런 수치라면 36%의 피해율이 나온 거죠. 오케이? 자, 이 중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뭐 병충해 보상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또 하나 곱해요. 그런 건 뭐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자, 뭐 2회 이상의 사고, 잔존보험 가입금액, 우리 인삼에서 고추 브로콜리하고 인삼하고 차이점 보셨죠? 최대 지급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인삼은 뒤에서 빼고 고추 브로콜리는 앞에서 차감한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네. 오케이. 맞고. 자, 이번 강에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했고, 두 번째 고추 노지에서 고추 브로콜리하고 다른 작물과의 차이점. 고추 브로콜리는요. 무한 꽃차례를 다른 말로 화서라고도 하죠. 화서 재배학 1차. 네.
횟수 또는 배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고추만 예를 들어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꽃이 피죠. 네. 무한꽃차래래요. 무한화서. 사실 고추는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 기후가 이렇잖아요. 그쵸? 겨울철에 혹서기가 있기 때문에, 혹한기죠. 혹한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 혹서기와 단일, 1년 단위로 작물을 재배하지만 고추는 사실 재배 여건만 맞으면 10년 이상 무한정 꽃이 핀대요. 이상적인 재배 조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1년 단위로 하지만 꽃이 아래부터 순서대로 무한정 핀대요. 꽃이 핀다 무슨 얘기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죠. 착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고추의 경우에 재배 조건이 맞으면 분지마다 계속 열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이 주기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럼 이제 수확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진행되겠죠. 네. 주기에 맞춰서. 네. 그거예요, 여러분. 고추, 브로콜리와 다른 작물, 같은 노지 밭작물이지만 배추, 무 이 친구들과 다른 거는 아니 배추 여러분 여러 번 맺혀요? 여러 번 수확해요? 아니잖아요. 고추, 브로콜리는 이런 특징 때문에 수확이 여러 차례, 결과가 여러 차례. 수확이 여러 차례다? 수확이 한 차례다. 그 차이예요. 수확이 여러 차례다 보니 조사를 언제 해야 될까요? 사고 나면? 모든 조사는 그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한다 그랬죠. 조사해도 되는 시점인가? 자, 배추에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인데 이 시기에 배추에 사고 났어요. 그냥 바로 가서 조사하면 최종 손해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결구가 완료가 끝나야지. 과실하고 똑같잖아요. 요만큼 손해가 최종 수확 직전에 이만큼 손해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생산비 보장 노지는요. 고추, 브로콜리 이외의 다른 작물들은 사고가 언제 나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확 직전에 조사해요. 고추, 브로콜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수확을 지금 여러 번 진행하는데 언제를 기다려? 어느 시점에 맞춰서? 그럼 그 전에 있는 어떻게 해요? 수확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당, 인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삼을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당 조사합니다. 자, 사고당 조사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까 다른 품목들은 뭐 한다 그랬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맞구나. 그러면 수확 직전까지 배추를 생각하세요. 결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해야지. 생산비 피해 조사를 해야지. 고추, 브로콜리요? 바로바로 조사해요. 바로바로 조사하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뭐하러 해요? 가서 본조사할 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맞는가? 첫 번째 차이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유무. 두 번째 차이점 뭐 있을까요? 자, 경작불능. 이번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추, 브로콜리는 보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경작불능. 이유가? 경작불능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있어요. 근데 경작불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계약자는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보험금 받기 위해서. 자, 이 친구들은 최종 손해 확인이 가능한 수확 직전에 65% 이상의 큰 피해가 있어요. 근데 경작불능이 없으면 그냥 수확 직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계약자 입장에서 안 좋아요. 경작불능이 있어요. 근데 고추, 브로콜리는 바로바로 지급하는데 가서 봤더니 65% 이상 큰 손해예요. 그럼 생산비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 거. 세 번째, 사고당한대요. 잔존보험가입 금액, 잔존. 한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들요, 사고당 아니에요. 수학 직전에 딱 한 번 조사, 보험금 한 번 지급. 그냥 갚이자. 가입금액. 고추 브로콜리는 여기 잔존. 뭐 굳이 또 살펴보자면 고추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3%, 5%. 나머지 친구들은 10, 15, 20, 30, 40. 왜 적냐고요? 인삼은 자기 부담을 중복 차감 안 하지만 고추 브로콜리는 중복 차감해요. 매 사고당. 대신 최소만 차감하자. 그래서 그게 조금인 거예요. 비율이 적은 거예요. 안 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까 봐. 여러 가지 차이점. 오케이. 자, 고추 브로콜리만 지금 초점을 맞출게요. 네. 아, 그렇구나. 경작불능 없이 둘 다 정식 작물이니까 재정식,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이 있구나.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아무리 지금 기초하고 있지만 타작물 수확 직전에 한 번 조사, 보험금 한 번 지급, 고추 브로콜리 매 사고당.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다른 작물 사고 나면 이때 사고 났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기다렸다. 요때 조사한다 그랬죠. 자, 이 시기가 언제예요? 생산비 100% 투입된 시점. 그래서 다른 작물은요. 경과비율은 그냥 1이에요. 1. 고추, 브로콜리 이외의 다른 생산비 노지 작물. 배추, 무, 당근, 단호박. 경과비율이 1. 보험금 공식에 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따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일자조사 중요하구나. 일자조사. 사고일자 알아야지. 지금 고추 브로콜리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경과비율 알 수 있고 수학 관련 일자 알아야지 알파 플러스 이런 경과비율인지 1 마이너스 이런 경과비율인지 알 수 있고요. 경과비율 산출은 노지나 시설작물이나 똑같아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100%. 그다음에 면적조사. 실수 타미기 안 해요. 인삼하고 똑같아요. 조사 대상 면적이 어떤 수확량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지금 얼마나 피해봤니? 면적 피해율만 알면 돼요. 자, 용어가 피해 비율에서 면적 피해율로 노지 밭작물은 다 통일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피해 면적 내 작물에 어느 정도 손해봤니? 표본 구간마다 손해 정도 비율이 뭐 20%, 40%, 60% 합산해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요 의미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 다만 브로콜리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아니라 작물 피해율. 작물 피해율은 똑같아요. 과수하고 50, 80, 100%. 정상 50, 80, 100%. 다른 거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미보상 있으면 차감하고. 그래서 아까 피해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면피, 평비. 브로콜리는 여기가 작물 피해율이 되는 거죠. 곱하기 1 마이너스 B. 얘가 피해율이에요. 시설작물 버섯도 얘는 똑같아요. 그러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여기 잔존 사고당 첫 번째 사고라면 그냥 가입금액이겠죠. 경과비율 얘는 따지는구나. 피해율 고추만 병충해. 자기 부담 최소 한도로 차감하는구나. 매사고. 자, 잔존 가입금액 최대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고추는 병충해 있으면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피해율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네, 별도로 최소 자기 부담 비율. 자, 그럼 보험금 산정 예시 볼까요? 뭐 1번 너무 쉽고 2번 볼게요. 브로콜리 가입금액 2천만 원. 자, 이 가입금액이 뭐라고요? 농지의 총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총 들어가는 보장 생산비. 자, 그 중에 얼마를 지급하니까 생산비 보장. 자, 근데 기지급이 300이 있네요. 자, 여러분 고추 브로콜리 외에 기지급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다 페이크예요. 네, 한 번 지급합니다. 잔존보험 가입금액. 그럼 이게 첫 번째 사고가 아니란 얘기네요. 1,7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60% 투입된 시점. 면적 피해율, 브로콜리니까 작물 피해율, 미보상 비율 1 마이너스 미보상 없고 0 했더니 피해율이 24%. 병충해 인정 안 하고 자기 부담, 자기 부담금 주의하셔야 돼요. 잔존에 적용합니다. 잔존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끝. 자, 고추 볼까요?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지급 있나요? 있네요. 그러면 잔존 800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경과 비율 계산했어요. 경과 비율 원리만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피해율,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비율 있네요. 그럼 차감, 피해율. 그리고 병충해가 뭔지 몰라도 1등급이 돼요. 1, 2, 3등급이 있어요. 70%, 50%, 30% 인정해줘요. 등급별 인정 비율. 여기 만약에 1등급이 아니고 1등급에 속하는 어떤 병충해가 제시됐다. 그럼 여러분 골치 아프신 거예요. 잔존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 끝. 자, 그러면 고추, 브로콜리 이외의 친구들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얘네들이 경작불능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겠구나. 기다려야 되니까. 자기부담 비율 한 번 차감하니까 다른 것과 똑같구나. 사고당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잔존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차이점. 경과 비율? 기다렸다가 요 시기 100%니까 그냥 무조건 1 적용하는구나. 자, 읽어보시고 조사 시기, 그래서 수학 직전. 피해율은 똑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피해율, 면적 비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다 똑같고 이 친구들은 공식이 가피자예요. 아까 고추, 브로콜리는 잔경피자라 하거든요. 잔경피 마이너스 자, 고추 병충해 있으면 잔경피 병자. 근데 얘네들은 가피자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1 곱하기 피해율 똑같아요. 피해율. 면피, 평비, 1 마이너스 피 똑같잖아요. 그쵸? 잔경피, 가입금액 잔존 아니고 경과비율 1, 피해율 똑같아요. 마이너스 자 하자니 에이 뭐 굳이 이렇게 그냥 우리 익숙한 대로 하면 되죠.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자기부담금이잖아요. 여기. 그냥 우리 익숙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자, 피해율. 메밀 피해율만 다릅니다. 메밀은 자꾸 쓰러지는 층 면적, 도복 피해 면적이 있고요. 도복 외 피해 면적으로 나누는데 도복 피해 면적은 뭐 이거 조사 안 해요. 그냥 70% 무조건 인정. 도복 외 피해 면적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적용, 미보상 차감. 이건 결국 똑같은 거예요. 도복 면적은 재배 면적분의 도복 면적 곱하기 70%를 손해로 인정하는 거고 면적 피해율? 손해 정도 비율을 70 고정, 1 마이너스 미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외의 면적도 도복 외 평균 손해 정도 비율 1 마이너스 미. 이건 중복 차감하면 안 되니까 한 번 차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 일반적인 것과 똑같고. 자, 이런 뭐 디테일한 거 자기부담 비율 10, 15% 없는 건 매해 바뀌기 때문에 가입 이력이 쌓이는 거에 따라서 이건 지금 암기하실 거 없고요. 고추, 브로콜리하고 자기부담 비율이 다르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제 고추, 브로콜리 이외에 자, 메밀이네요. 가입금액 자, 여기 뭐 기지급 어쩌고 저쩌고 있어도 가피자. 경과비율 1 생략돼 있고 왜 1인지 피해율 최종 피해 면적 도복 외 70% 평균 손해 정도 비율 다 한 최종 피해 면적이 240이래요. 그럼 피해율은 재배 면적 최종 피해 면적 얘가 이제 도복 곱하기 70, 도복 외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얘기죠. 미보상 없고 40%. 쭉 파볼까요? 가입금액 똑같아요. 농지 전체에 들어가는 생산비, 보장 생산비, 재배 면적, 피해 면적, 그러면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런 구체적인 산출은 기본에서 배우시면 되고 미보상 비율, 차감. 오케이, 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요거. 생산비 보장. 이거. 다른 작물하고 나뉘어지는 이유.
고추, 브로콜리와 다른 작물과의 차이점.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했으면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은 굉장히 쉬워요. 네, 강의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시설작물 버섯은 다음 강의 짧게 보고 그리고 시설종합 가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